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를 이끌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의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를 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향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견해보다 더 나은 견해를 접하게 되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고의 유연성을 갖추려고 항상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널리 들어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체를 보면서 비교적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자세를 가지려 하였고 더 현명하고 더 사심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조인이 된 순간부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간다는 소박한 정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987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내디딘 첫걸음은 어려움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제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 내부 권력기관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앞으로 판검사로 인관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그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으로부터 진실을 밝혀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는 진실의 힘으로 불의와 싸워 이겼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운 좋게 저는 판사로 인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관이라는 직업상 사회정의나 국가와 민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였고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법관의 책무를 마음에 새기면서 재판 업무에 임하여 왔습니다. 거기에 군판사 시절의 경험을 통하여 법관의 진정한 가치가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것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 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별 사건에서 모든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정의에 적합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결론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중증 틱장애 일명 투렛 증후군에 대한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 소송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넓히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고 단체 협약 위반 행위의 형사처벌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신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서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쌓은 다음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는 사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 해결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헌법은 사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사법행정권을 사법부에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맞게 사법행정권이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사법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원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을 헌법 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법원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의 지배는 현대 문명국가의 징표입니다.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재판 당사자가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느껴야만이 비로소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즉시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의 운용 실무를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변화는 판례의 변경과 같이 연속성을 유지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언제나 법원 구성원 모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법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책임감의 의미를 알려주고 정의감과 사명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원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어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과정 중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도록 신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후세들의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과정 중에서 저희 미미했던 역할이 잊힌 후에도 저는 더욱 뛰어난 후세들이 그들의 임무를 다하고 횃불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 준비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질책이라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